자, 종말의 날에 오면은 서양은 불의 심판을 받고 동양은 물의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 의, 적, 감, 응하, 시옵, 숭성. 뭔가 이상하죠? 세계 10대 뉴스에 뽑혔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그에 발견된 사체는 모두 314. 이야, 종교의 탈을 쓴 전무후무한 살인단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악인은 종교, 신흥 종교의 악인입니다. 자, 종말론을 내세우고 구원을 내세우고 교주가 다스리게 될 신세계를 내세우는 그런 신흥 종교의 교주로 행세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숱한 부녀자를 유린한 것으로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이자의 범행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무려 89년 전인 1937년의 일이었습니다. 얼굴 사진 한 장 전해지지 않는 희대의 범죄자 전용해입니다. 자, 1906년생 유곤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해도 회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주인이었어요. 한약 친화적인 집안 분위기에 자라서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였죠. 이 할아버지 때부터 신천에서 약종상으로 이름이 높았고 수십만 원의 재산을 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안 재산이 이유 없이 쪼그라들고 가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색 잡기에 빠지셨나? 도박을 하셨나? 미두를 하셨나? 미두는 그때 쌀 선물 투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다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조부가 임종하기 직전인 1933년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나는 자손의 부귀와 공명을 위해 30년 동안 백백교를 믿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교단에 바친 재물은 이제 몇십 곱절이에서 네 아비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게 신흥 종교에 빠져가지고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동안 가세가 기울었던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그 정도인데 아버지 유인호는 더한 신자였습니다. 아예 경성으로 이사해서 남은 재산과 18살 딸 유정전까지 백백교에 대원님께 바쳤습니다. 대원님이 교주예요. 그 대가로 장로라는 직함과 왕십리에 있는 허름한 방 한 칸을 받았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유곤용은 그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그만 좀 그런 헛된 신앙에서 깨어나세요.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한번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1937년 음력설에 유곤용은 부친을 만나서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저도 대원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 16일 왕십리 유인호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유곤용은 백백교 교주 전용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전용해의 애첩이 된 누이 동생 유정전이 그와 만날 때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빠한테. 첫째, 얼굴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들지 말 것. 둘째,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 것. 셋째, 백제장 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 넷째,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먼저 말하지 말 것. 다섯째, 대원님께서 내리시는 분부라면 무엇이든 절대 복종할 것. 대통령한테도 이러진 않죠. 어쨌든 유곤용은 그렇게 하겠노라 말하고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 근신한 뒤 전용해를 만났습니다. 자, 전용해는 약속한 날에 자기 첩 유정전, 유곤용의 누이 동생이죠. 그리고 부하 2사람을 거느리고 등장했습니다. 검정색 외투를 걸치고 고동색 모자를 썼으며 검정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직처럼 보이잖아요. 유곤용은 부친과 함께 뜰 아래 내려가 공손히 그를 영접했습니다. 전용해는 아이고 이거 처남매부 사이에 너무 늦게 만났구만 이렇게 말 꺼냈다고 합니다. 술잔이 몇 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전용해가 말했습니다. 자네도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경성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 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너도 재산 바쳐라 이거죠. 유곤용이 사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올라오긴 어렵습니다. 하자 전용해는 화를 내며 유정전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오람이 잘났다. 그러자 유곤용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백백교의 교리란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얼치기 종교가 어딨냐? 이 말을 들은 전용해가 흥분해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평소 지니고 다니던 독일제 오덕도를 꺼내서 유곤용을 찌르러 덤벼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이상해집니다. 이거 뭐 야인시대 김두한이야 뭐야? 전투력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유곤용이가 방으로 달려드는 전용해의 수하들을 혼자 차례로 물리치고 나서 전용해의 멱살을 잡아서 넘어뜨렸습니다. 도망가는 자들 쫓아가서 몽둥이를 휘둘렀다고도 합니다. 전용해하고 수하들이 나 살려라 하고 가까이서 도망쳤어요.
교도들이 때로 몰려올 것을 직감한 유건용은 동대문 경찰서 왕십리 주재소로 달려가서 전후 사정을 말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했죠. 이 전후 사정을 보면은 대단히 신속하게 출동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의 중구 인현동인 앵정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용회의 집이 있었는데 도망간 상태였죠. 자, 여기서 경찰한테 백백교의 2인자인 이경득과 또 이순문 등 간부 3명이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여성 신도의 정조를 유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신도를 살해해서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4월 13일에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백교는 이름 많은 종교단체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순전한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을 거침없이 한 흉악무도한 결사다. 소위 교주된 자와 그 간부가 되는 자들은 우매한 지방 농민들을 허무맹랑한 조건으로 낚아 재산을 몰수하고 부녀자의 정조를 함부로 유린한 후에 그 비밀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륙을 강행했다. 교도 중에서 피살된 자가 400여 명으로 추정되고 현재 확인된 자만도 158명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외국 기자들까지 이 놀라운 뉴스를 취재하러 경성으로 왔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10대 뉴스에 뽑혔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그에 자, 백백교는 뿌리가 어디냐? 동학이었어요. 동학에서 파생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백도교 교주 전정훈이 사망한 뒤 장남 전용주, 차남 전용회, 삼남 전용석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각각 인천교, 백백교, 도화교로 독립을 했습니다. 자, 전용회는 신도들에게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긴 주문을 외우게 하는 해괴한 입교식을 치렀습니다.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감감감 응하시옵숭성.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주문이 자매품도 많았습니다. 남아와 여아를 위한 동자 주문, 선녀 주문, 신령을 볼 수 있게 된다는 통신 주문, 신하고 통한다는 뜻이에요. 옥황상제 다음과 능력이 생긴다는 비장의 주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주문에서 능력 생기면 뭐하러 더 이상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폐광에 금을 숨긴 다음에 대원님이 금맥을 다시 터뜨리셨다 뭐 하는 선전하는 수법도 있었어요. 야, 이런 걸 믿었단 말이야. 근데 왜 신도들은 제사를 바쳤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효회가 설파한 것은 역시나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 자, 종말의 날에 오면은 서양은 불의 심판을 받고 동양은 물의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백교가 마련한 장소에서 생활하다가 물의 심판 날에 금강산의 피수궁, 물을 피하는 궁이란 얘기죠. 그걸로 옮겨가면 대원님께서 1번 불로장생을 원하는 자는 동해 천리밖에 신대륙 영주로 보내줄 것이며, 이 구글 지도가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둘째,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는 계룡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이구, 일제치하 옛날 사람들은 정말 저런 말을 잘도 속았구나 하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얼마나 다를까요? 자, 백백교의 뜻은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천하를 희게 하자 하는 교리에 있었습니다. 유불선이 모두 쇠퇴했으니 이제 백백교가 새롭게 나설 것이다. 곧 조선은 독립하고 백백교의 전도령이 통치하게 되리라. 전용회죠. 전도령이란. 그동안 낸 돈의 금액과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전용회는 무학이었고 내용은 교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간부들을 각지로 보내서 외모가 뛰어난 딸을 가진 부모를 골라서 입교시킨 다음에 이들을 첩으로 보내놨습니다. 이 첩이 그 아까 유근용이 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60여 명이 됐는데 실정이 나면 살해했다는 거예요. 임신한 첩도 죽였다는 거예요. 비밀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와, 교단을 나가려 하는 사람과 그 가족도 죽였습니다. 한 신자가 백백교를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적발됐어요. 그래서 본인과 일가 친척이 12촌까지 몰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신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단 내 또 밀정 집단을 뒀어요. 게슈타보 같은 부엉이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대부분 재산을 바친 뒤 산간벽지로 보내져 농사를 짓고 있던 신도들의 이상행동을 포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동대문 경찰서의 수사 결과 시체를 안매장한 장소는 양평, 연천, 봉산, 사리원, 평강, 경기 북부와 대체로 황해도 일대, 전국 20여 곳에 달했습니다. 발견된 사체는 모두 314하고. 이야, 종교의 탈을 쓴
전무후무한 살인단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서울에서 살해당한 교도 수십 명은 한강에 던져지거나 마포나 청량리 일대 몰래 묻혔습니다. 양주 봉암산 기슭에 금광사무소가 있었는데 전용회가 금광으로 위장한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이곳에서만 시체 40여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경찰은 전용회를 추격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진 한 장 안 남겼어요.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가명도 16가지 샀대. 평소에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데다가 첩들도 그의 얼굴을 함부로 볼 수도 없어서 생김새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전용의 얼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인자 이경득과 아들인 15세 전종기 이 정도였어요. 지금 인터넷에 가끔 전용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993년 영화 백백교의 한 장면인데 MZ세대는 이대근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 50일 만인 4월 7일 경찰은 양평 용문산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사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코아래부터 턱까지 산짐승에 먹혀서 얼굴이 윗부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아들 전종기가 사체를 보자마자 아이고 아버지 라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전용회가 차고 다니던 시계와 지갑이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2월 21일 정오 무렵 왕십리에서 유건용과 만나고 달아난 지 4세 뒤였습니다. 도주 중에 교주가 들판에 쓰러져 사망했어요. 2014년에 세모그룹 회장 즉 유병원 씨가 사망했을 때 백백교 교주하고 초유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백백교 사건은 체포된 자만 100여 명, 수사와 예심 준비에 3년이 걸려서 첫 공판은 1940년에 열렸고 선고 공판은 1941년에 마무리됐습니다. 백백교 간부를 170명을 죽인 김서진, 167명을 죽인 이경득, 127명을 죽인 문봉조 등에게 사형이, 나머지 10여 명의 지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종결됐고 교단도 사라졌으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과 4년 뒤에 일제가 패망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건을 종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불확실해요. 다만 일제당국은 사건 이후에 범죄형 두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전용회 머리를 포르말데히드로 절여서 표본으로 만들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관을 했어요. 경찰 초년생이 국과수를 견학하면 한 번씩 이 표본을 보고 갔다는 이 도시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인체 표본을 보관해서 안 된다는 의견 때문에 2011년에 이 표본이 화장 처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국과수에. 경성기담을 쓴 전봉관 카이스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백교와 같은 사교 집단은 기성종교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세의 부귀영화와 영생을 약속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현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마음의 평화일 것이다. 자, 그런데 백백교의 일망타진 스토리를 보면은 의구심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 홍길동전이나 전우친전에 나올 듯한 유곤용이라는 인물의 활약이 지나치게 돋보인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데 1949년 해방 이후죠. 6월 26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상당히 의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유곤용은 백백교의 교도로 당시 동교가 경찰에 발각될 염려가 농후하자 재빠르게 경찰의 밀고에 일망타진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까 나온 얘기하고 다른데? 뒤에 기사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백백교 검거 공로로 계속 일제의 밀정 노릇을 했고 해방 직전엔 일본 군부의 밀정까지 하다가 해방 후 반민특위에 체포됐다는 거예요. 친일파였던 겁니다. 일제 밀정이고.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보면 백백교 검거 이전에도 일본 경찰의 밀정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백교 검거 스토리 앞부분을 유곤용이 가족을 구하기 위해 벌인 정의로운 활극으로 꾸민 것은 일제 당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백교 검거 당시에 유곤용은 이미 일제 경찰의 끈앞풀이였고 전용회와 만난 시점에 아까 너무 빨리 출동했다고 그랬죠. 경찰이 이미 경찰이 검거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백교 검거의 주체인 아까 말한 동대문 경찰서 이게 다 일제 경찰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제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악질 사이비 종교를 소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제는 기본적으로 조선 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우민 정책인 것이었죠. 예전에 소설가이자 아동문학가인 이주홍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바보스러워지는 것을 은근히 흐뭇하게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백백교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 많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일은 뭡니까? 일제 당국으로 보면 세수 감소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일제는 물러가고
전효회가 조선의 새 군주가 된다?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건 배일사상과도 같았습니다. 이건 물론 독립운동이 아니죠. 이건 더구나 같은 동학에서 나온 종교지만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하던 천도교를 탄압한 좋은 구실도 됐으리라 봐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제백백교 검거는 나쁜 놈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흉악한 놈을 잡은 것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일제와 사이비종교 양쪽에 의해 희생당한 것은 오직 가난하고 못 배운 이 땅의 민중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백백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그 숱한 잔악무도 행위와 행적들이 어떤 기시감을 준다면 전효회는 저 분야의 악인에서 하나의 원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